2024년 부동산 강제 경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주로 배웠던 게 근저당권 등기,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경매 절차에서 다른 등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각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등기 사례를 갖다가 한 세 가지를 들어가지고서 저랑 같이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또 좀 다른 등기를 갖다가 한 세 가지 정도 가지고서 저랑 같이 계속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가 나와 있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김일남 씨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태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구에는 보면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은 날짜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이 2019년 3월이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가 2019년 4월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2019년 5월 20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경매가 개시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등기 중에 가장 먼저 등기된 거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전세권이 가장 먼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된다면 이 전세권자가 저번 시간에 저희 배웠었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는 이 전세권은 인수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는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등기고요.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잔금이 납부가 되면은 매각으로 소멸되는 등기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를 문구로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첫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등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는 배당됨으로 소멸하고요. 그다음에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 등기 이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경매 등기 결과를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을구에 보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결국은 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매수자가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나중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이 전세권자인 이두령 씨한테 전세금 3억 원을 변제하고 돌려주고 이 전세권을 말소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을 때는 이 전세권 3억 돌려줄 걸 감안을 해가지고서 그거만큼은 시세에서 그거만큼은 제외한 차감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걸 감안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일종의 이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낙찰은 시세대로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세권을 말소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3억이라는 전세권을 변제를 해야 되는 전세보증권을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나게 되겠죠. 이 문구와 이 등기 내용 연결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A 등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 요게 A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등기고요. 요게 B번입니다.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 소멸 여기 이제 C번이고요. 그다음에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등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죠. 요거는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요게 이제 D 등기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어, 저희 전에 그 민사집행법의 민사집행법을 정리해 놓은 게 있었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당권이 없었으니까요. 본문에 이 사망부터 보겠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을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소멸하는 거니까 거꾸로 뒤집어 말한다면은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에 보면 사항에 단서 조항이 있죠.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인수하는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아,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빠지기를 원한다면은 그 전세권 등기도 비록 최선순위 대항할 수 있는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매각으로 소멸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세권 등기는 이번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갑구, 을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일남 씨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구에 보니까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 등기 등기 등기가 된 날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을구에 있는 전세권은 2019년 6월 20일 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2019년 5월 20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전세권이 강제경매 개시결정보다 늦게 되겠죠. 이러면은 이 경우에 아까 아까의 저희 민사집행법 기준을 보겠습니다. 대항할 수 없는 경우이죠. 이 경우에는 지상권, 전세권이 어, 압류채권, 경매개시결정 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이 경우에는 소멸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요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전세권 등기보다 앞서기 때문에 요 전세권 등기는 말소됩니다. 그 다음에 대금이 납부가 되면은 요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당연히 소멸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요 등기가 없어지고 요 등기도 말소가 되겠죠. 이걸 문구로 정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매각 대금이 완납되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겠죠. 압류 등기에 대항하지 못하는 전세권 등기는 말소.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 이거는 대금이 납부가 되면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자연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말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등기 결과를 보겠습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역시나 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매수인 박일함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어,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채권이죠.
다른 말로 이제 압류 채권이죠. 요거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 설정 등기. 요게 되겠죠. 요것도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과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와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가 되는 걸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 문구와 등기 내용을 한번 일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고요. 이게 이제 C 등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갑구와 을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김일남 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이후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구에 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고요. 먼저 이 날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세권이 2019년 4월 20일입니다. 그다음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2019년 5월 20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은 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등기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전에 민사집행법 그 조항을 보면은요. 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이 있죠.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서 조항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문구를 정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매각 대금이 완납되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그다음에 압류등기에는 대항하나 배당 요구한 전세권 등기는 소멸,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가 된 내용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소멸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었는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시기상으로는 시기상으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대항할 수 있었지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등기도 같이 말소가 되는 대상으로 말소가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까 11 민사집행법의 조항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단서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전세권 등기는 말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본문을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결국은 요거죠. 자, 그러면 이 문구와 등기 결과를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이죠. 그게 요 A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압류 등기에는 대항하나 배당 요구한 전세권 등기는 소멸. 여기 B 등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등기가 요 C 등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